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건강이 보인다.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뿐만 아니라 20대에서 30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중고생들까지도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대부분 비슷해요. 원장님, 속이 늘 더부룩해요. 자주 체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요. 가스도 많이 차고요. 트림이나 방귀가 잦아서 너무 신경 쓰여요. 그런데 더 의아한 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다 받아봐도요, 이상이 전혀 없으시거나 아주 가벼운 염증인데요, 이건 누구나 다 있는 정도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시경 검사에서는 안 보이는데 내 속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자주 체하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고 이렇게 힘이 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시경은 눈에 보이는 병을 찾는 검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위는 그림처럼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이라는 4겹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내시경 검사는 카메라로 가장 안쪽에 점막층을 직접 보면서 위염이나 위궤양, 용종, 종양 등의 구조적이고 기질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검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겪는 더부룩함이나 가스, 답답한, 체한 느낌은 이 점막의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위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위가 잘 늘어나고 음식물을 충분히 잘 섞어주고 아래로 밀어내는 연동운동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소화액 분비도 적절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과 조절의 기능 문제는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나 장이 구조적으로 망가진 것은 아닌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과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능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염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적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담적이란 이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이 제때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가스와 노폐물이 함께 정체되면서 위장 내부에 부담이 계속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위의 연동운동은 더 둔해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면서 다양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담적은 위장 문제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전신 증상까지 만들어냅니다. 담적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증상군을 묶어서 담적병 혹은 담적증, 담적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은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시경, CT, 초음파 같은 검사에서는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 검사는 정상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답답함 속에서 위장약도 드시고 신경안정제, 또 각종 건강기능식품, 심지어는요 정신과 병원까지 전전하시다가 결국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담적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핵심 증상 5가지 말씀드리면요, 식사 후에 2-3시간이 지나도 늘 더부룩하고 답답하고요, 명치가 답답하고 자주 체하시고 트림, 가스, 복부 팽만감이 잦고요, 배에 공기가 찬 느낌이 자주 드세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소화가 안 되고 변비나 설사가 번갈아서 나타나거나 변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다음 위장 증상으로는 메스껍고 울렁거리고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자주 나시고 차만 타면 멀미를 하세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하세요. 전신과 자율신경의 증상을 보면요, 머리가 무겁고 두통도 잦으시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고 깊은 숨이 잘 안 쉬어지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시고 깊은 잠도 못 주무시고 몸이 늘 피곤하세요. 또 근골격과 순환 증상을 보면 소화가 안 될 때 등이나 날개뼈가 아프시고 옆구리가 조이는 느낌이거나 통증이 있고요,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고 어깨가 자주 결립니다. 또 한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고요,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의 양은 적습니다. 담적병 증상 20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을 잠깐 멈춰보시고 본인은 몇 개나 해당하시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핵심 증상 2가지를 포함해서
6개 이상이면 담적병의 가능성이 있고요. 핵심 증상 3가지를 포함해서 전체 10가지가 넘어간다면 담적병과 자율신경의 문제가 겹친 중증 담적병일 확률이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담적이 있을 때 위장 증상과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유는 이 담적병과 자율신경 실조증이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상호 악순환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뤄야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나 폭식, 야식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 만성 피로 등으로 인해서 위장의 부담이 반복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감신경, 즉 스트레스 신경은 과도하게 항진이 되고 소화와 위장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게 됩니다. 그 결과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의 연동운동은 느려지고요. 음식물과 가스가 정체되면서 담적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담적이 쌓이면 복부 팽만이 지속되고 복강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횡격막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흡이 얕아지고 미주신경을 포함한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이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즉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담적을 만들고요. 또 쌓인 담적이 다시 자율신경을 교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적병 환자분들의 많은 분들은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서 두근거림, 불안함, 숨이 막히는, 즉 깊은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 어지럼증 같은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을 함께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을 제대로 치료하면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그동안 같이 따라다니던 신경 증상들까지 고구마 줄기 캐내듯 함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시경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 담적병의 개념과 자가진단법, 그리고 자율신경과의 연결고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담적병의 치료 방법과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내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